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거실 그죠? 재현 쪽을 좀 볼 거예요. 드디어. 자, 재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큰 목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근데 거실 재현 쪽은 얘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불이 나면 연기를 얼마나 빼줄지를 구하는 게 거실 재현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출량을 구할 때 얘를 다뤄놓는다 그랬잖아요. 얘 이름이 뭐예요? 송풍기. 그러니까 송풍기가 야 불이 나면 여기서 시간당 연기를 얼마나 빼줄 거냐. 뭐 CMH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걸 분당으로 구하면 제가 CM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거실 재현 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종류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송풍기가 달리지 않는 방식. 위에 애들은. 송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밀폐 재현, 자연 재현, 스모크 타워 다 마찬가지. 특히 스모크 타워는 루프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재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가보면 기계 재현. 얘네들은 다 뭐를 사용하는 거다? 송풍기. 송풍기를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달아놓냐, 급기 배기에 다 달아놓냐. 얘가 급배기 다 하는 거라 그랬죠, 송풍기가. 이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기 같은 경우는 송풍기를 달고 배기는 송풍기를 안 다는 방식이고 기계는요, 3종 기계는요,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기계적으로 빼주는 걸 우리가 3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 재현 설비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건 얘라 그랬죠. 왜냐면 얘가 이제 자연급기에 자, 무슨 배기예요? 기계 배기. 그치? 그러니까 결국 배출을 송풍기로 해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갔을 때, 자, 이 재현 설비, 특히 거실 재현 쪽에서 이 구획 기준 있죠? 이 상당히 잘 나온다. 무조건 암기. 하나의 재현 구역 면적은 몇 제곱으로? 그렇죠. 1000제곱으로. 1000제곱입니다. 재현은. 그리고 거실과 통로는 각각 재현 구획을 해라. 그죠? 같이 하지 말고 따로 여러분들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통로는 60m를 초과하지 말아라. 길이가 하나의 재현 구역은 또 직경 몇 미터?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우리가 대각선 거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적은 1000. 길이는 60m 기준이죠. 맞나요? 그리고 하나의 재현 구역이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래. 그러니까 각 층마다 해줘라라는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개 다. 실기 때도 많이 쓰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요 길이 기준도 실기 때 많이 씁니다. 특히 이게 대각선 거리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필기 때는 이제 요거 그냥 고르는 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구획의 구획 적합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재현 구역은 구획을 할 때 이 세 개로 하랍니다. 보, 재현 경계벽 또는 벽. 그죠? 자, 재질은 내화재나 또는 불연재를 쓰래요. 자, 재현 경계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가 0.6m 이상이다.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 여기를 폭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0.6m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를 우리 수직거리, 여기가 2m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2m도 초과 가능하다. 근데 이 두 가지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얘가 이제 재현 경계에 대한 거. 재현 경계 폭, 수직거리 기준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잘 따서 보십시오. 0.6, 2. 근데 이거 초과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근데 네 번째 가보십시오. 재현 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며 가동식, 즉 얘가 이제 숨어 있다가 불이 나면 떨어지는 경우는 빨리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인명의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라.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실기 때 가면 얘가 대부분 이제 문제, 거실 제형 쪽에. 배출량. 그러면 배출량은 얘가 빼주느냐. 송풍기가 연기를 얼마나 바깥쪽으로 빼줄 거냐. 자, 만일 그 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 미만이다. 소규모라고 했죠. 그럼 그냥 바닥 면적에다가 얘 곱하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린 바닥 면적에다가 얘를 곱하면 그냥 몇 cmm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50제곱이다? 그럼 곱하면 50cmm이 나오겠죠? 결국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송풍기는 1분당 몇 메타 3승? 50m 3승의 바람을 빼주면 되는 거야,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배출량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60을 곱해서 얘가 3000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3000이 되는지 아시겠죠? 얘는 분당이고 얘는 시간당 배출량이거든요. 큐빅 메타 퍼 아워, 큐빅 메타 퍼 미닛. 그럼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걸 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왜요? 최소 몇으로 정해져 있다? 5000cmh로 정해져 있더라 라는 거지, 제 말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 나중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상이면 최저량이 안 걸린다 그랬죠? 60 안 곱해봐도. 근데 이거 미만이면 우린 다 최저량에 걸려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5000cmh를 답으로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CMM으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CMH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그거 좀 구분을 하십시오. 분당 구하냐, 시간당 구하냐.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여기에 이제 경유거실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경유거실 내용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고. 자, 여기 두 번째 가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바닥 면적이 어떻대요? 400제곱 이상이래요. 오케이. 400제곱 이상이다. 그럼 400제곱 이상이니까 이거는 대규모죠, 대규모. 조금 큰 건물. 400제곱 미만일 때와 다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몇을 넘으면 안 돼요? 1000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하나의 제형구역 면적은 1000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대각선 거리 또는 그 실의 직경거리가 40m 이내라면 무조건 4만, 답은. 만일 이게 40m를 넘었다? 그럼 45,000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실에 가보니까 얘가 있대요. 제형경계. 그래서 이 제형경계가 있는데 제형경계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수직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냥 4만인데 제형 경계벽에 따른 수직거리가 따로 나와 있다. 만일 2m 이하다 얘가 그럼 4만으로 그냥 가고 2.5m 이하다 5,000씩 추가시켜준다 그랬죠? 3m 5,000씩 마지막에 45,000이다. 그대로 가고 5,000, 5,000, 만. 그래서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이 또 결정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실기 때 절대 주지 않는다. 이 표를.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 필기 때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하고 실기 때도 당연히 암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표 채우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 표 채우는 거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아래 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4만 아니면 45,000이다. 그리고 단위는 다 CMH입니다. 여기는 대규모는. 자, 그리고 배출구 기준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배출구는 바람이 나가는 구멍이죠. 그죠? 배출시키는 구멍. 즉 연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만일 그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 미만인데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천장 또는 반자, 바닥 사이 중간 윗부분. 센터 잘랐을 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라는 거죠. 중간 윗부분에. 맞죠, 여러분들? 자, 다음 니은번. 예상 제형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재현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 벽이 아니고 이번엔 재현경계. 자, 그럼 어떻게 하래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하래요. 실내 공간이 있으면 천장 반자, 여기다도 설치할 수 있겠죠. 배출구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이에 가까운, 천장 반자에 가까운 벽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줘라. 왜냐하면 결국 연기는 위쪽으로 갈 거니까. 자, 통로를 때 통로인 예상제형구역과 바닥 면적이 400제곱 이상, 이 정도 보십시오. 400제곱 이상. 자, 그래서 여기 갔을 때도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형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 이번엔 400제곱 이상일 때예요. 자,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똑같죠. 자, 또 똑같이 여기 가보면 제형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아까 400제곱 미만일 때 벽으로 구획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배출구를 벽에 설치할 거면 배출구 하단과 이 거리가, 그죠? 2m 이상이 돼야 된대요. 뭐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보십시오. 예상 지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구까지 수평 거리는 10m.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10m 이내다. 요거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입구 기준입니다. 유입구 기준. 유입구 기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람이 이번에 나가는 곳이 아니고 들어오는 곳. 그쵸? 우웅 하고 들어오는 곳.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 미만이다.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외의 장소에요.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요 거리가, 여기 배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선거리가 5m 이상으로 할 것.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 이상이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2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말 것.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가보면 예상제형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사라졌거든요. 60도? 이걸 제가 안 뺐더라고요. 이거 빼주십시오. 그냥 요 정도 보십시오. 5m/s 정도 보시고, 요 뒤에 60도라는 말은 제외. 그냥 하향으로만 빼주면 돼요. 하향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아셨죠? 네. 이거는 제 실수. 이거 지워주십시오. 삭제. 삭제. 자, 그리고 예상 제형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구의 크기 배출량 1cmm당 35cm 이상으로 해라. 여기. 그래서 배출량을 구해서 배출량이 1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3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350cm/이다. 뭐의 크기는? 유입구 크기는. 이런 숫자가 정해져 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배출기 및 배출 풍도, 배출기 설치 기준. 배출기 능력은 배출량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당연하죠.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선택하는 캔버스,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걸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기라는 게 송풍기거든요. 결국.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연결 부분에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 이런 애를 설치합니다. 캔버스. 근데 이 캔버스는 무슨 성이 있는 걸로 하래요? 내열성. 아셨죠? 그리고 배출기의 전동기와 배풍기 부분은, 그래서 얘를 까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모터가 있고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다.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여기 전동기.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배풍기. 서로 어떻게 해라? 분리해서 설치해라. 다만 이 배풍기 부분 여기는 무슨 처리하래요? 내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가 이름을 배출기라고 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 풍도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내식성, 내열성 이런 얘기들은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요 풍도 기준, 이게 두께 기준이라 그랬죠. 요거 암기. 근데 이게 배출 풍도나 유입 풍도나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사각 덕트가 보통 많다 그랬으니까 얘 x와 y를 비교를 해서 큰 변,
여기 해당을 하면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온다 그랬죠. 풍도 두께. 그리고 요거 진짜 잘 나온다. 요거 실기 때 꼭 알고 계셔야 돼. 얘가 V라 그랬죠. V.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에 이제 배출기가 있으면 배출 풍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흡입측. 그리고 여기 반대쪽 여기가 배출측. 여기가 15. 여기가 20. 그죠? 여기를 우리가 V라고 얘기한다. V. 속도 V. 그래서 Q는 AV를 통해서 나중에 얘를 구할 거예요. A. 면적을 구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은 20. 아까 유입 순간은 5. 이건 아까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얘가 처음 나온 거죠. 그죠? 지금 풍속들은 어디 풍속이냐를 잘 보셔야 돼. 배출기 흡입측이냐, 배출기 배출측이냐. 아셨죠? 유입 풍도 쪽이냐, 안으로 들어왔을 때냐.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치 제외 기준. 자, 이거는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할 때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면적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곳. 그래서 뭐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객실,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제곱 미만의 창고 이런 데는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거실 말고 이제 특피. 특피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얘가 중요합니다. 급기. 그래서 요거라 그랬지. 얘가 부속실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속실 또는 전실. 여기 이름을 부속실. 여기가 계단실이면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피난을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불이 나면요. 맞습니까? 그냥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 알 거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 여기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그럼 이 연기는 절대 이쪽으로 침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난 공간이니까. 그럼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전실이라는 부속실이라는 공간에 내가 제연 설비를 설치해서 뭐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는 얘를 해주는 거죠. 급기를 해주는 거예요. 급기.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어넣어주면서 여기에서 연기가 나왔을 때 안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피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어디예요? 여기죠. 즉 여기다가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현이 급기 쪽이라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배기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얘도 배출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이제 과압이 들어갔을 때고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좀 차이가 있다. 거실 재현이랑. 자, 그럼 얘는 재현구역을 선정할 때 계단실, 부속실을 동시에 급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속실만 단독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자, 동시에 넣을 거냐? 하나만 넣을 거냐? 여기 하나만 넣을 거냐? 그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단독 재현한답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통 비상용 승강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거기 승강장에 단독 재현을 한다. 이거를 막 승강장 이렇게 바꿔놔요. 그냥 승강기, 일반용 승강기 이렇게 바꿔놓는데 절대 아니다. 비상용만이다. 비상용만이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압.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얘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 40파스칼. 옥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면 12.5kPa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전실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화재실이에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차압을 둬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더 커야죠. 왜냐하면 얘가 더 센 압력으로 밀어줘야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 압력을 40파스칼 이상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차압이라고 얘기해요. 차압. 자, 근데 만일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죠. 맞나요? 이거 이상입니다. 이상.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출입문이 달려있는 거, 출입문. 이거를 막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냥 왕창 때려 넣는 거야. 그냥 불이 나면. 연기 너도 들어오지 마. 막 짜증나가지고 막 넣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린다 그랬잖아. 그치? 문이 안 열리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걸 대비해서 개방력이라는 걸 제한을 둬요. 몇 뉴턴이야? 110뉴턴 이하. 이건 이하입니다. 이하. 됐죠? 그리고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한다. 여기도 급기, 여기도 급기하는 경우는 차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둘 거면 5파스칼 이하가 되게 하래. 너무 크게 하지 말래요. 여기로 들어가는 압력이 5파스칼. 아셨죠? 안 둬도 되는데 굳이 둘 거면 또 세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 잘 나와요. 이 내용 필기, 실기 공통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하고 실기 때 좀 자세히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 열릴 때 틈새 면적, 직 열릴 때 틈새 면적, 그리고 요 공식, 누설량 구하는 공식. 결국 이 누설량이 나중에 가보면 뭐를 구하는 거다? 급기량.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공식은 문제에서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고, 요 A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요 A. 그래서 출입문들의 또는 창문들의 틈새 면적. 근데 창문들은 잘 안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끝나요? 출입문에서 끝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우리가 예전에 갔을 때 문제 같은 데 다 보면. 그리고 필기 때는 잘 안 나오죠. 필기 때는 잘 안 나와요. 보통 실기 때. 아셨죠? 그래서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문이 병렬이면 이렇게 연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틈새 면적을 주면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직렬은 문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 우리가 A를 구하는 요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무슨 동력 공식이에요? 네, 송풍기 동력 공식이요. 그래서 내가 요걸 압력, 바람의 압력, 풍압. 얘는 바람량, 풍량, 송풍기 효율 이타, 전달계수 K, 또는 여유율을 줄 때도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보통 송풍기 쪽에서는 여유율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는이 아니고 내가 여기 갔을 때 요 PT 있죠, PT. 얘 단위가 밀리미터 아쿠아잖아요. 요 단위가 밀리미터 아쿠아라는 걸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압을 이용해서 단위를 좀 환산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 어차피 저하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또는 얘를 그냥 킬로파스칼로 넣어주면, 이게 밀리미터 아쿠아가 아니고 무슨 파스칼이요? 킬로파스칼로 넣어주면 PT가 풍압이,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이 그냥 PT에 Q에 이타에 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102가 그냥 환산값이거든요. 밀리미터 아쿠아를 내가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한, 메타 3승/세크랑 곱해서 요거를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한 환산값이기 때문에 저게 싫다라고 하시면 얘를 그냥 킬로파스칼로 바꾸고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근데 이 송풍기 동력 공식도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펌프랑은 좀 다른 거예요. 펌프는 안에 물이 들어있고 얘는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압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과압 방지 조치. 왜냐면 내가 여기에 차압이 너무 세게 걸려버리면 사람이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조금 압력이 많이 걸리면 자연적으로 좀 빼줘야겠죠. 그래서 과압 방지가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어야 되고, 플랩 댐퍼라는 게 대표적이래요. 플랩 댐퍼. 또는 뭐 자동차압 급기 댐퍼라고 해서 하나 더 있는데, 일단 플랩 댐퍼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들어온 공기를 내가 배출을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금 여기 수직풍도, 또 배출구 또는 재현 설비에 따른 배출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입 공기의 배출 방식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내용을 요 정도만 그냥 살짝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재현이요, 여러분들 양이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재현이 양이 많기 때문에 재현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또 잘 해두셔야 되고, 이게 그리고 물이 아니고 공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나중에 실기 때 가보십시오. 재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이렇게 재현, 제가 두 가지, 거실 재현이랑 특별 피난 재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소화활동 설비 중에 뭐가 나와요? 연결 송수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연결 송수관은 잠깐 끊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